자, 오늘 MVL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MVL을 준비를 했고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에요. 앞에 액정이 깨져가지고 중고로 팔라고 가져갔더니 이거는 가격이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10,000원도 안 준대요. 그래서 언젠가 쓰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날이 와버렸네요. 자, 전원을 켰고요. 딴 거 없습니다. 밑에 고마운 잭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마이크를 준비를 하고요. 마이크는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위로 끌어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앞쪽 선 꼬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요 클립 사이로 요 선을 이렇게 말아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찝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크를 아예 숨기는 형식으로 조금이라도 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녹음기, 이번에 녹음기를 새로 깔았습니다. 녹음기 어플을 작동을 하고, 확실히 옛날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좀 느리긴 한데, 일단 작동이 되고 나면은 녹화, 마이크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녹화를 넣었고요. 그리고 볼륨이 조금 작아요. 이거 어플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어플에 어떤 그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피크가 뜨는지 안 뜨는지 나오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파형으로 조금 아마추어적인 그런 형태로 보여주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허리춤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앞쪽에서는 선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메인 카메라로 놓은 이 카메라하고 얘하고 소리의 어떤 시작점을 맞추기 위해서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박수를 치도록 합시다. 소리가 잘 안 났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별명은 사막의 롤스로이스였어요. 왜냐하면은 롤스로이스에서 SUV를 만든대요. 그게 만들게 되면 걔가 사막의 롤스로이스, 진짜 롤스로이스가 되는 거죠. 자, 요 자동차는 글쎄요, 예전 그 역사적인 그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최초의 현대적인 오프로더 그러면 저는 폭스바겐의 퀴벨바겐이라는 자동차가 생각이 나요. 전쟁 영화, 2차 세계대전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독일 군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찝차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슈빈바겐이라고 해서 그 찝차인데 배처럼 생겨가지고 물에도 다니는 그런 자동차도 있어요. 그걸 보고 미국에서 지프를 만들어내요. 찝차라고 부르는 그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시골에서 쓰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쓰고, 가족끼리 나들이 갈 때 군용차에 이렇게 애기들 타고 아빠가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랜드로버라는 회사에서 우리도 저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만들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철강이 부족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 사회 전반적인 그 기간 산업을 일으키려면 철강이 필요하니까 차 만드는 데까지 투입할 충분한 철강을 구하지 못해서 랜드로버에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알루미늄을 이용해가지고 차를 딱 만들어서 얻어 걸린 셈이죠. 차가 가벼워졌어요. 거기에 부식에 대한 면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지고 다른 강철로 만든 자동차들보다는 조금 더 수명이 길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에 랜드로버가 역으로 이제 미국에 차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수출하게 되니까 뭐랄까요, 캠핑 갈 때도 쓸 수 있고 가족끼리 같이 타고 다닐 때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레인지로버 1세대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얘는 시작부터가 패밀리카였어요. 찝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오프로드 성능이 과히 좋지가 않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랜드로버에서는 자기들 자동차를 홍보할 때 오프로드적인 성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 차가 좀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차가 오프로더가 아니라는 거를 앞에서부터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걸리냐면 범퍼예요. 범퍼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를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범퍼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가다가 바위 같은데 이 밑에가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범퍼가 앞으로 통째로 퍽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퍼 뒤에다 싣고 정비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퍼는 오프로드에 지극히 어울리지 않는 범퍼예요. 오프로드용 범퍼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범퍼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이트 정도 부분에 범퍼를 잘라낸 굉장히 짧은 범퍼를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범퍼가 이게 오프로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로드 자동차를 제일 먼저 기획할 땐 내가 몇 인치짜리 타이어를 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인치짜리 휠을 끼고 있어요. 봅시다. 275에 40R22 22인치짜리 휠이에요. 저희도 이거 22인치짜리를 좀 꽂아놓고 조금 후회를 했어요. 차라리 그냥 21인치 정도로 갈걸. 좀 스포츠적인 면을 강조하길래 좀 어울릴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해요. 21인치로 가십시오. 자, 오프로드용 자동차는 뭐 31인치, 33인치, 35인치. 제가 35인치짜리 타이어를 끼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뭐 38인치나 44인치는 안 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특별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44인치는 안 끼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에는 한 33인치 이상은 껴줘야 되는데 33인치짜리 타이어를 끼려면 차체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리프트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한 2인치나 3인치 정도 바디업, 그래서 프레임하고 바디 사이를 이만큼을 띄워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더더욱 문제가 휠 하우스에 이 바퀴를 틀었을 때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라인더라든가 이런 커터를 가지고 이 안에 휠 하우스를 다 잘라버려요. 부딪히는 데를. 근데 이 비싼 차를 그렇게 자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 안에 뭐 디퍼런셜에 관련된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이 뒤로 왔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문 열면 자동으로 이 사이드 스텝이 나오잖아요.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먼저 박살이 나요. 이 롱바디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쓱 넘어가면서 배가 부딪혀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박살이 나는데 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박살나고 그리고 뭐가 박살나냐면은 저 뒷범퍼가 그다음에 날아가게 돼요. 이 탈각이 그렇게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뒷범퍼 날아가고, 예전에 제가 타던 롱바디는 머플러가 뒤로 쭉 나왔는데 그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머플러가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커지면서 백밀러를 쓱 봤는데 저 뒤에 제 머플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막 차 내로 막 연기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를 가지고 심각한 험로에 들어가는 건 자제해야 되겠죠. 차값이 얼만데. 근데 비포장 도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주파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비포장인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갈 수 있는 험로는 469동 산타페 그 정도면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어쨌든 이 차에 달려있는 469동 험로에 대한 모든 요소는 일종의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심각한 험로를 따라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많은 부품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부품들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이크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끊자. 이것이 진짜 핸딩 뭐라 그래? 할 말도 없잖아, 쓰는 법은. 자, 저희가 MVL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뷰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MVL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스킬들, 뭐 요거 핀 없이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요 단추와 단추 사이에 마이크를 넣어가지고 숨기는 방법이라든가, 머리가 긴 분들은 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 안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넥타이 안에다가
마이크를 숨기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용법이 아니고 이거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리미어를 이용해 가지고 사운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 화면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채널 1번이 저희가 사용하는 이 촬영 카메라에 장착된 내장 마이크 사운드예요. 내장 마이크 사운드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마이크가 잘 들어가고 있겠죠?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간 전체의 울림이라든가 저 뒤에서 막 귀뚜라미 우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자, 여태까지 녹음했던 MV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음이 되고 있을 거예요. MVL 자체가 제 목소리가 나오는 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녹음되는 것도 지금 24비트 로 48kHz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MOV 파일로. 그러니까 상당히 고 퀄리티의 음향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아이폰에다가 넣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안 쓰는 아이폰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잘 녹음이 되고 있죠. 녹음을 하면서 위에 화면을 딱 꺼놔도 계속해서 녹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는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77만 원짜리, 저는 77만 원짜리 와이어레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77만 원짜리 마이크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하는 것뿐 아니고 두 명에서 대화를 나눠야 될 경우에 보통은 마이크 하나밖에 없으면 마이크 하나를 들고 저쪽 사람 한마디 나 한마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보기도 좀 그런데 한 명은 와이어레스를 계속해서 끼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간이용으로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치고는 MVL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